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기생충을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 진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서점엔 재테크 책이 넘쳐나고 유튜브엔 돈 버는 법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월급이 적어서 금수저가 아니라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동경제학의 영역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왜 매번 돈 모으기에 실패하는지, 우리의 뇌가 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닌 가난해지는 길을 본능적으로 선택하는지, 그 소름돋는 경제학적 진실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재정적으로는 넉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빨간색 실크 가운을 선물받게 됩니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디드로가 그 멋진 가운을 입고 서재에 앉아보니 자신의 낡은 책상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벽에 걸린 그림이, 의자가, 카펫이 거슬립니다. 결국 디드로는 가운 하나에 맞춰 온 집안 가구를 다 바꾸다가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나중에 에세이에서 이렇게 통탄합니다. 나는 낡은 가운의 주인이었지만 새 가운의 노예가 되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하여 소비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구매하면 심리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연쇄 소비를 하게 되는 현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대상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무리해서 고급 세단을 샀다고 칩시다.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는 나의 계급입니다. 좋은 차를 타면 뇌는 명령합니다. 이런 차 타고 저렴한 식당 갈 거야? 발렛 떼는 곳 가야지. 옷이 그게 뭐야? 차에 걸맞게 입어야지. 결국 차량 할부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의 급에 맞추려는 라이프스타일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눈높이만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자들은 이 함정을 알기에 자산이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미친 듯이 소비를 통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는 차도 없고 명품도 안 사니까 괜찮네 라고 안심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배달앱에서 무의식적으로 쓰는 푼돈이 명품백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설명할 뇌과학적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됩니다. 우리는 왜 배달앱을 켜고 왜 충동구매를 할까요?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래의 더 큰 이득보다 당장 눈앞의 작은 보상을 비이성적으로 선호하는 심리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인 가설에 따르면 우리 뇌는 아직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는 저축이 생존에 불리했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당장 먹어서 뱃속에 저장해야지 아껴뒀다간 썩거나 뺏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즉각적인 소비를 할 때 보상중추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은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지금 당장 써버려 라고 소리칩니다. 택배 상자 뜯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 그게 바로 뇌가 주는 중독입니다. 가난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보상 심리에 휘둘립니다.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매운 거 먹어야지. 월급날이니까 나를 위한 선물 사야지 하면서요. 반면 부자들의 뇌는 전두엽이 발달해 있습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뇌의 CEO입니다. 그들은 쓰는 기쁨보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으로 뇌의 회로를 재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결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뇌 속에서는 원시인의 본능과 현대인의 이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승률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률을 뒤집느냐?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 돈이 들어오면 이걸로 뭐 하지라며 나갈 곳부터 찾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나를 위해 일하는 직원으로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인데 어렵게 뽑은 직원인 돈한테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내 지갑에 있다가 술집 가서 사라져버려 라고 한다면 회사가 굴러가겠습니까? 종잣돈 1억 원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유능한 정예부대 일개중대를 창설하는 겁니다. 1억 원을 연 5% 수익률로 굴리면 첫 해에만 500만 원, 월 4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불어나죠. 이 돈은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1억 원이라는 직원이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온 돈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이것을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써서 버는 노동소득이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인 자본소득으로 바뀌는 순간. 부자들은 이 순간을 위해 미친 듯이 돈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습관적으로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그거 커피 아닙니다. 미래의 여러분을 위해 자본소득을 만들어줄 5,000원짜리 신입사원을 해고하는 겁니다. 물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쓰는 이 돈이 내 미래의 자유와 맞바꾸는 기회비용이라는 건 알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경제 심리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10만 원 그거 아껴서 뭐하냐. 그거 모아봤자 티끌이야. 집도 못 사는데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스트레스 푸는 게 낫지. 자, 잘 들으십시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가난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10만 원밖에 없을 때는 그 10만 원이 아주 하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고작 술 한 잔, 옷 한 벌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자산으로서의 힘이 없으니 그냥 소비재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10억, 100억을 가진 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10만 원을 펑펑 쓸까요? 놀랍게도 자산이 커질수록 10만 원을 대하는 태도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을 돈의 중력이라고 합니다. 1억 원을 모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거대한 1억 원이라는 성덕이 사실은 매달 악착같이 모은 10만 원, 50만 원이라는 작은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10만 원을 허투루 쓰지 못합니다. 그 10만 원 하나를 빼는 순간 1억 원이라는 성벽에 구멍이 생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10만 원을 사라질 푼돈으로 보고 부자는 10만 원을 거대한 자산을 바치는 기둥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시하는 그 10만 원이 훗날 여러분을 지켜줄 10억 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큰 돈은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야, 언제 돈 모아서 부자 되냐?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렇게 냉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맞습니다. 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10억 모으려면 80년 넘게 걸립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자본주의에는 복리라는 마법과 레버리지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주먹만한 눈뭉치 만드는 게 제일 힘듭니다. 손시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이게 종잣돈 모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눈덩이가 어느 정도 커지면요. 그때부턴 살살 굴려도 눈덩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표면적이 넓어져서 한 바퀴만 굴러도 붙는 눈의 양이 다르거든요. 돈도 똑같습니다. 1천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속도보다 1억이 2억 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자본소득이 다시 자본을 낳는 구조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초반의 지루함을 못 견디고 눈덩이를 부숴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비를 통제해 초기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을 투자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복리로 불어나게 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눈앞에 마시멜로를 15분 참으면 하나 더 주는 실험. 이걸 단순히 참을성을 길러라라고 이해하면 하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간 선호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미래의 100만 원보다 지금 당장의 10만 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간 선호가 낮은 사람은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기꺼이 지연시킵니다. 시간 선호는 부의 격차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고통을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박탈감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뇌의 보상회로가 원하는 즉각적인 쾌락 뒤에 숨어버립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도 해야지라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보상에만 집착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디드로 효과를 정개하십시오. 물건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둘째, 돈을 자본소득의 원천인 직원으로 대우하고 10만 원의 가치를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셋째, 시간 선호를 낮추십시오. 지금의 절제는 미래의 자유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습관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방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계부를 펴고 점검해 보십시오. 변화는 아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날카로운 경제적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